안녕하세요. 21세기 샤먼의 야바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내 삶의 카르마, 과제, 그리고 그걸 해소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다른 차트의 요소는 바꿀 수 없지만 이 카르마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삶이 나아지기 때문이고,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유일한 노력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던 대로 댓글에 링크를 쓸 것이고, 거기서 수치를 입력하면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몇 하우스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총 1에서 12하우스까지 있으니까 12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라후는 외부 카르마, 허상을 의미하고, 케투는 내부 카르마, 강박과 긴장을 의미합니다. 라후와 케투는 반대편 하우스에 동시에 위치합니다. 1, 7, 2, 8 이런 쌍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따로가 아니라 양쪽을 하나로 묶는, 어려운 말로 비이원적 통합입니다. 둘 중 하나가 옳은 게 아니라 두 개가 사실 하나였다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인도 신화에서 라후와 케투는 머리와 꼬리입니다. 댓글에 타임라인을 써놓을 테니까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와 반대의 경우도 참고하세요. 저는 1, 7 쌍이지만 7, 1 쌍도 참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라후와 케투는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들 삶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대략의 가이드일 뿐입니다. 시작합시다. 참고로 제가 이겁니다. 라후가 1하우스에 위치할 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연기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연기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진정한 나, 자아 추구라는 허상에 집착하는 모습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은 본질이 빠진 가면에 불과하죠. 7하우스는 파트너십, 결혼, 대인관계를 뜻하는데요. 케투가 여기 있을 경우 우리는 관계 속에서 늘 긴장하고 경직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좋아하지만 이유를 몰라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시 집착하고, 사랑하지만 가까워질수록 불편하고 거리를 두게 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진짜 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됩니다. 내가 나답기 위해서는 진실된 관계를 맺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관계를 위해서는 가짜 자아를 내려놔야 합니다. 좀 더 심플하게 말하자면 제 경우에는 자기를 낮추고 남과 잘 지내려고 노력해보니 그곳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입니다. 우선 이 2,8쌍은 모든 조합 중 가장 빡센 걸로 유명합니다. 힘내세요. 위로가 될진 모르겠지만 다크소울 같은 거 재밌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하우스는 돈, 자원, 말, 음식, 가족을 상징합니다. 라후가 여기 있을 때 사람은 내가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싶다, 말을 멋지게 하지만 속을 감춘다. 이건 마치 재테크 유튜버인데 통장은 마이너스, 가족을 위해 산다면서 가족과 대화는 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해 보여서 안 돼. 내가 가진 걸 뽐내야만 가치가 있어 보여. 이제 케투가 8하우스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신뢰 문제에 깊이 얽힙니다. 신뢰는 절대 깨지면 안 돼.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지켜야 돼. 그래서 처음엔 아주 강하게 믿고 따르지만 그 신뢰가 조금만 어긋나도 삶 전체가 흔들리는 충격을 받아요. 재밌게도 이 8하우스는 감춰진 것, 즉 오컬트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미신을 맹신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를 떠올려보세요. 나는 왜 항상 중요한 순간에 무너질까? 왜 반복해서 비슷한 배신을 당할까? 이 모든 것의 바닥에는 깊은 신뢰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든 삶은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공허하고, 말은 번지르르한데 마음은 외롭고, 남을 신뢰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상처받은 건 자기 자신. 이 조합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겉을 치장하기 전에 내면을 먼저 보듬어라. 즉, 진짜 자원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 진실된 대화, 건강한 신뢰라는 겁니다. 3하우스는 사고방식, 형제, 용기를 나타냅니다. 라후가 3하우스에 있으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믿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아이디어 대박이다. 실제로 실행해보지도 않았고 현실성도 떨어지는데 머릿속에만 맴돕니다. 라후는 확신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험 없이 만들어낸 거짓 확신일 수 있습니다. 9하우스는 철학, 종교, 믿음, 사회적 기여를 나타냅니다. 케투가 이곳에 있을 경우 우리는 경직된 믿음에 갇히게 됩니다. 오래된 신념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죠. 이 조합의 핵심 문제는 라후는 나의 생각을 과신하고 케투는 외부 신념을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진짜 세계와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란 얘기죠. 해결법은 이렇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들 때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하세요. 진정한 믿음은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완성됩니다. 4하우스는 감정, 가정, 안정감, 내면의 뿌리입니다. 라후가 있을 경우 감정을 연기하거나 아예 인식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감정 표현을 하지만 내면은 공허합니다. 나의 진짜 감정에 접근하는 것이 이 사람의 과제입니다. 10하우스는 직업, 사회적 역할, 리더십입니다. 케투가 이곳에 있을 경우 통제에 집착하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완벽주의적 통제, 남한테 일을 맡기고도 못 믿고 계속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파트너, 직원,
가정, 직장에서 모두 불신과 긴장이 가득합니다. 이것의 해답은 내 감정과 외부 통제는 하나다. 이것입니다. 이 조합의 문제가 뭐냐면 라후는 감정을 억압하고 외면하고 캐트는 외부 상황을 철저히 통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감정을 억누르기 때문에 외부를 통제하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해결법은 내 감정이 안정되면 외부를 통제할 필요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선 스스로 편안해지는 법을 연습해야 타인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하우스는 자기 표현, 창의성, 자녀, 사랑을 상징합니다. 라후가 여기 있으면 우린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가짜로 표현합니다. 감정을 연기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모습으로 포장합니다. 창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심이 없습니다. 나는 예술가야 라고 말하지만 그 표현은 대중의 반응을 노린 것뿐 정작 본인은 진심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11하우스는 목표, 그룹, 사회적 인정, 부유함을 나타냅니다. 캐투가 여기 있으면 경직됩니다.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된다. 다른 가능성은 배제한다. 그룹 속에서도 혼자 팀으로 움직여야 할 때도 항상 마음은 나 혼자입니다. 사회적 성공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합니다. 나는 이 분야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다른 건 안 된다. 이 경우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라후는 가짜 자아를 세상에 표현하려고 합니다. 캐투는 진짜 나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며 자신을 제한된 틀 안에 가둡니다. 하지만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표현하는 거야말로 성공과 부유함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6하우스는 물질적 문제, 건강, 직장, 경쟁, 일상적 문제를 다루는 공간입니다. 라후가 여기 있으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작은 문제를 산처럼 크게 느낍니다. 이 정도면 별일이 아닌데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자꾸 문제에 집착하고 해결하려 들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결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2하우스는 영성, 휴식, 손실, 놓아줌,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래, 나 내려놓을 거야. 근데 이렇게 내려놓을 거야. 휴식조차도 계획대로 되어야 안심합니다. 비행기가 지연된다던가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면 멘탈이 완전 가루가 됩니다. 이번 여행에서 조용한 명상을 할 생각이었는데 옆방에서 애들이 떠드네? 개빡침. 라후는 문제를 확대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느끼고 캐트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통제된 내려놓음을 시도합니다. 두 방향 모두 진짜 신뢰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 해결은 집착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내려놓음은 계획이 아니라 그대로 두기로 완성됩니다. 참고로 12하우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성과 아주 관련이 깊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라후가 7하우스에 있을 때 이 사람은 관계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 파트너와 함께면 완벽해질 거야 같은 생각이죠. 하지만 그런 기대는 결국 거짓된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1하우스는 자기 자신의 집이죠. 캐투가 여기 있다는 건 스스로를 너무 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나답지 않아도 해야 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안 돼. 나는 항상 긴장을 풀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를 억누르며 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립니다. 거짓된 관계는 스스로를 억누른 결과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야 관계도 진짜가 됩니다. 진짜 나로 살기 시작하면 진짜 관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라후가 8하우스에 있을 때 사람은 신뢰 문제를 겪습니다. 저 사람 믿어도 되나? 내가 맡긴 돈 제대로 처리될까? 이 비밀을 말해도 될까? 근데 진짜 문제는 자기 자신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할까봐 내 판단이 틀렸던 적이 많아서 이렇게 불안감이 실제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라후입니다. 이 하우스는 돈, 말, 가치, 자원의 집인데요. 캐투가 여기 있다는 건 자원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삶 전체를 혼자 짊어지고 도움도 못 받고 결과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신뢰와 자원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자원을 나누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자원이 흘러들어옵니다. 즉 혼자 다 하지 말고 함께 살아야 문제도 풀립니다. 9하우스는 가르침, 신념, 이상, 종교,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라후 9하우스의 배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종교, 도덕 체계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반감을 갖게 만듭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시스템에 속하지 않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철학을 창조하려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조심해야 될 건 이 성향이 기존의 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으로 흐르면 고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3하우스에 캐투가 있으면 자신의 생각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말은 적지만 머릿속은 확고하죠. 내 생각이 맞아. 왜냐면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틀에 가둡니다. 새로운 철학을 외치는 동시에 자기 안에서 사고가 경직되어 있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믿는 새로운 사상, 철학, 이념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내 생각이 아니라 타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둘은 결국 새로운 것을 전하기 위해 고집을 내려놔야 한다는 하나의 진리로 통합됩니다. 10하우스는 사회적 명예, 직업, 권위, 성취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무대의 중앙에 서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종종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성공해야 한다라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무대, 더 큰 직위, 더 많은 명성을 쫓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해도 마음은 허전합니다. 사하우스의 캐트는 억눌린 감정, 불안한 내면을 의미합니다. 감정은 억눌려 있고 가정에는 긴장이 가득합니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이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렇게 억눌린 감정은 결국 터지게 됩니다. 울컥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외부의 명성을 좇는 라후와 감정을 억누르는 캐투, 이 둘을 통합하려면 나는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내 마음 앞에 서야 한다. 진짜 권위는 감정을 무시할 때가 아니라 감정을 포용할 때 생긴다. 내면의 감정을 존중할수록 외부의 성공은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11하우스는 우리가 속한 그룹, 네트워크,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라후가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원하지 않는 목표를 추구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처럼 유명해지고 싶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런 목표들이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후는 거짓된 욕망을 통해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명한 척, 부유한 척, 강한 척, 성공한 척하는 모습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캐투가 오하우스에 있을 때 우리는 자기 표현에 긴장감을 느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건 표현하면 안 되라는 식으로 스스로 제안합니다.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도 너무 조심하고 통제해서 세상과의 연결이 끊기기 쉬워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은 너무 유치한가? 이런 마음이 우리를 막고 창조성과 감정을 억제하게 만듭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러운 흐름 대신 통제와 긴장이 쌓이기 쉽습니다. 핵심 과제는 이겁니다. 거짓된 목표를 내려놓고 억눌린 자기 표현을 회복하라. 진짜 원하는 것을 정직하게 들여보기. 내 감정과 생각을 조심스럽게라도 표현해보기. 결론은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 12하우스는 인생의 마지막 하우스입니다. 끝맺음, 해탈, 놓아버림, 내려놓음, 항복, 은둔, 무의식, 잠재의식, 영적 해방과 관련된 영역이죠. 라후가 여기 있을 때 우리는 내려놓는 척, 영적인 척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항복은 두려움 없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후는 이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짜로 내려놓으면 손해볼 텐데? 명상하는 척, 자비로운 척, 휴식 중인 척. 가짜 휴식도 문제입니다. 휴가를 가지만 계속 회사 메일을 확인하고 카페에 앉아있지만 머리는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2하우스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진짜로 내려놓아야 진짜 자유가 온다. 캐투가 6하우스에 있을 때 사람은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해결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부채, 질병, 경쟁, 책임, 이런 것들을 혼자 끌어안고 과도하게 조절하려 합니다. 캐투는 포기하는 별, 6하우스는 잡고 해결하려는 하우스. 이 둘이 만나면 내면의 충돌입니다. 해결해야 된다 vs 그냥 놔버려. 이게 잘 다뤄지면 놀라운 자비와 통제력 그리고 강력한 카르마 해결 능력이 됩니다. 캐투는 영적인 힘을 통해 현실 문제를 넘어서는 능력을 주거든요. 이 조합의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내려놓음은 모든 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라후가 말하는 가짜 행복, 캐투가 말하는 과도한 조절,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짜 내려놓음이란 더 이상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 세상과 삶을 믿는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상 12가지 조합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사실 각 라후와 캐투가 위치한 별자리, 야크샤트라, 상호작용하는 행성까지 전부 알면 더 디테일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핵심은 언제까지나 이건 가이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 어떤 사람은 이건 내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실마리가 분명 잡힐 것입니다. 이건 카르마고 과업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지속적으로 그림자를 드리웠을 거기 때문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면 좋겠군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